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는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지극히 정상적인 장세고요. 비트코인은 원래 1월 반감기 다음에 1월에 일반적으로 조정이 있었고, 그거는 지난세가 지난세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2월부터 반등을 했던 게 맞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은 2월 초 고용지표 발표 이후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작년 7월부터 이번 1월까지 7개월 연속해서 단 한 번도 안 빼지고 매월 초에 약세가 발생했고 그 약세 이후에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 지점이 전부 어디냐고 하면 고용지표 발표예요. 2월도 마찬가지로 2월 초, 이번에 2월 7일이 고용보고서 발표일이거든요. 그날까지는 일반적으로 조금 약세가 예상되고 그 이후부터 강세가 예상되는 건 맞아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세 관련해서 더 나쁜 소식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는 타협이 불발됐다. 지금 캐나다, 멕시코하고는 타협이 되면서 1개월 이제 유예가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과는 아직 현재 찍는 이 시점에서는 타협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또 EU를 걸고 넘어진다든지, 이미 EU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EU 쪽도 이제 곧 관세를 매길 거다. 그러니까 그걸 걸고 넘어든다든지, 이런 새로운 악재가 발생할 시에는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고용 지표가 시장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야 돼요. 지난달에 실업률이 4.1%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실업률이 4.2%에서 0.1%포인트 낮아지면서 고용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겼어요. 금리를 안 내릴 거다. 실제로 금리 전망치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이 지난달과 똑같은 4.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로 고용이 더 강해져. 그럼 금리 전망치가 또 오르겠죠. 그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두 가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 다음에 고용 지표, 이 두 가지가 그냥 시장의 기대치 수준으로만 부합을 한다면은 저는 2월 7일 이후로 비트코인이 강세 흐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금리를 신경 쓰는 한 저는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월말에 PCE가 발표되고 그 PCE 결과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아둔 상태에서 그 다음 주에 월 초에 있을 고용보고서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불확실성이 거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는 금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때까지는 매달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마 올해는 거의 계속 금리를 신경 쓸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매달 정말 한 번도 안 빼놓고 반복될지는 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높은 확률로 월 초 약세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외부 요인이 굉장히 강력하다면 당연히 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채굴을 금지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굉장히 약세로 전환시켰거든요. 사이클 중간에 50% 이상 하락할 정도로 약세를 만들면서 그게 실제로 사이클의 최종 가격에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렇게 외부의 약재가 정말로 강력하게 작용할 시에는 사이클 전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이 그 정도의 약재인가를 살펴봤을 때는 저는 현재까지는 그 정도의 약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단기 약재로 끝날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바로 증명이 됐지만 트럼프는 정치 구단이죠. 협상가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협상용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도 밝혀졌잖아요. 캐나다, 멕시코와 2월 4일부터 관세 매겠다고 했지만은 월요일에 협상하자마자 바로 한 달 유예를 했죠. 한 달 뒤에도 그동안 이제 협상을 더 진행한 다음에 이제 시간을 번 거죠. 협상을 진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자신이 원하는 걸 취하면은 아예 유예하거나 아니면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결코 시장을 망가뜨릴 정도로 관세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협상용 도구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할 정도로만 관세를 사용할 것을 예측을 해본다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이클을 망가뜨릴 정도의 영향은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째로 트럼프가 지난번 1기 때도 중국과 본격적인 관세 정책을 했던 건 2018년, 그러니까 취임 2년 차예요. 취임 1년 차에는 무리하지 않았어요. 취임 1년 차에는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관세를 협상용 도구로 사용하면서 기선을 제압하는 그 정도로 했고, 2년 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의 흐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취임 1년 차부터 그렇게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무리한 관세 정쟁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2년 차에 할 가능성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1기 때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꼭 비트코인 사이클의 악재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이 세계 최고의 수출국이잖아요.
중국이 세계 최고의 수출국인 중국이 무역면에서 타격을 입게 되면은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경기가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조금 약해지게 되면은 당연히 중앙은행들은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장하겠죠.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확장되게 되면은 위험자산 시장이 좋고, 특히 유동성과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비트코인은 증시나 부동산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 유동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가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특히나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자산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역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까지 오를 거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가격 예측 모델들이 있는데, 그 가격 예측 모델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신뢰가 높다고 평가되어지는 게 이제 멱함수 법칙, 영어로는 파워로우라고 하는데, 이 법칙이 현재까지는 가격 예측 모델 중에서는 가장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과거의 비트코인의 가격 패턴을 지수함수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가격이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한 모델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이 성장 속도가 유지될 것이란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걸로 예상해 봤을 때 올해 말, 그러니까 9월, 10월 이 정도 됐을 때, 3분기, 4분기 정도 되었을 때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20만 달러가 조금 넘어요. 정확히는 적정 가격 자체는 1만, 12만 달러 정도인데 항상 적정 가격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적정 가격이 한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찐 적정 가격은 20만 달러 초반 정도가 되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작년 말에 그 각종 언론이 비트코인 관련된 전문가들의 그런 올해 예측 가격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들의 평균을 한번 내보면은 그것도 20만 달러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집단 지성도 20만 달러 초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20만 달러 초반대가 확률적으로는 가장 높지만은, 만약에 이번 사이클 말미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을 하고 매수를 시작한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가격이 훨씬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이후 첫 번째 큰 조정을 거치고, 그 조정을 완전히 극복하고 난 시점부터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완전하게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이 어디냐고 하면은 3월에 잠깐 돌파했을 때는 결국은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돌파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거짓 돌파고, 정말로 제대로 돌파한 거는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10만 달러까지 쭉 갔을 때가 제대로 된 돌파예요. 그럼 그 이후에 정말 제대로 된 메이저 조정이 언제 있었냐고 하면 12월 FOMC 이후부터 8만 달러 후반대까지 가격이 하락했던 이 한 17, 8% 정도 되는 조정이 이제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완전히 극복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전고점을 완전히 뚫고 뭐 11만 달러, 12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1월 중말 정도부터 트럼프 취임하는 시점 정도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벤트성 악재로 아직도 이 첫 번째 조정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뭐 이런 단발성 악재 같은 경우에는 사고처럼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투자를 하다 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이 사고를 수습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이 조정 구간을 완전히 극복하는 그 시점부터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불분명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지금은 그래도 알트코인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계속 여러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절반 이상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특히 이번 트럼프 관세 때문에 가격이 급락했을 때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메이저 알트코인도 하루 만에 20, 30%를 하락했거든요. 알트코인은 그런 거예요. 큰 알트코인도 하루에 20, 30% 하락하고 별로 안 큰 알트코인은 하루에 40, 50%도 하락합니다. 이런 변동성을 본인이 온전하게 견딜 수 없다면은 비트코인 비중을 무조건 높게 가져가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다양한 코인들, 다양한 카테고리에 다양한 목적을 가진 알트코인들의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트코인은 그 알트코인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섹터들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나눴듯이 뭐 레이어 1, 레이어 2, 밈, AI, 디파이, RWA, 메타버스 이렇게 나눴는데 그런 식으로 그 알트코인 추구하는 목적에 따른 카테고리들이 나눠져 있고 이 카테고리별로 섹터별로 순환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AI 섹터가 강하다 그러면 그 AI 섹터에 있는 모든 코인이 다 올라요. 반면 그동안 밈 코인은 반대로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돌고 돌면서 오르는데 내가 어느 코인이 어느 섹터가 언제 오를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할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 섹터를 다양하게 담을 때가 가장 안전하겠죠.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인 수익률이 더 알트코인 쪽이 더 높을 확률이 큽니다. 네, 지난 사이클에서도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3배 정도가 더 올랐었어요. 그걸 감안한다면 그렇게 평균으로만 투자하더라도 너무 욕심내지 않더라도 비트코인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고요.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날 때 정도에만 리밸런싱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코인과 B코인을 동일한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 싶은데 가격이 한 뭐 6대4 정도로 차이가 났어. 이것 가지고 바로 리밸런싱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날 때, 예를 들어서 5대5로 맞추려고 했는데 7대3 정도까지 차이가 날 때, 그때 한 6대4 정도로 적당히 맞춰주는 거죠. 그 정도만 맞춰줘도 올랐던 애는 또 조정이 나오고 또 내렸던 애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7대3을 6대4 정도로만 맞춰줘도 그게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 지가 알아서 5대5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러프하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을 공개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공개하면은 이제 그걸 듣고 무지성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번 사이클에서 저는 여전히 알트코인 중에 대장급 알트코인들은 이번 사이클에서 만약에 변동성이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알트코인을 굳이 고르자면은 이제 대장급의 코인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리플 같은 이런 대장급의 코인들이 가장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까지는 가격이 별로 좋지 않지만 이더리움이 원래 가격이 좋았던 시점이 반감기 다음에 1분기,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더리움도 올해는 예상 외로 활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잘 모르겠고 그래도 초과 수익률은 거두고 싶은데 너무 변동성이 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가총액이 큰 대장급 알트코인들로만 좀 투자 종목을 한정 짓는다면은 어느 정도 변동성에도 안전하면서 비트코인 대비 더 괜찮은 수익률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